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고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타 이야기하면 보시는 분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단타 이야기는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단타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게 뭐냐면 개념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사실 간단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거 실전에 투입해서 매매를 하는데 뇌동 매매가 가장 많이 발동을 합니다. 왜냐면 손실이 나면 복구하고 싶고 당장 뭔가 사고 싶고 어떤 거든지 살 수 있는 뭐 스스로에게 선택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도 더 많이 누적이 되고 수익 난 것도 반납하고 그런 상황에서 멘탈 게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멘탈을 지키지 못하고 다 박살이 나서 손실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이 단타라는 게 오랜 시간과 경험을 누적시키고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좀 단타 매매 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뭐 테크닉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뇌동 매매를 좀 이거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절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요, 하루 동안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거래량이 9조 없는 상황이죠.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다음날 갑자기 요만큼 터질 수 있을까요?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한 번에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웨이브를 그리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급이 없던 게 오늘 갑자기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도주 매매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죠. 주도주 매매,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요, 하루에 많아야 1개에서 3개입니다. 많아야 3개고 보통은 1개는 꼭 있어요. 그럼 주도주 매매를 먼저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주도주 매매에서는 투매가 잘 나오지 않아요. 투매가 안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재료라든지 호가라든지 또 힘이라든지 상승하는 힘이겠죠.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도주를 잡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매매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종목은 똑같은 매매 기법을 적용해도 어떻게 돼요? 확률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주도주를 가능한 잘 정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주도주 매매 안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하냐?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눌림목을 해도 되고 돌파 매매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됐다? 투매가 잘 안 나오고 호가가 받쳐주고 재료가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한다 해도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 하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 매매가 뭐 널려있냐, 뭐 10개고 20개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주도주라는 거는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도주의 정의는 뭐냐면 제 기준으로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일날 거래대금이 뭐 2, 3천 정도 억 정도 되고요, 2천억, 3천억 되면서 20% 이상 간 종목을 전 주도주라고 기준을 정해요. 그러면 상승 초입에서 그리고 파동을 봤을 때, 힘을 봤을 때 이게 주도주가 될 만한 그릇이냐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20%다 오르고 나서 공략을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후반장까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우린 가능하면 오전장에 좀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이 한 5에서 10% 정도 올라왔을 때 싹수를 좀 알아봐야 돼요. 얘가 주도주의 성격이 있다. 자, 그거는 근데 잠깐 뒤에 얘기할게요. 먼저 뇌동 매매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도주라는 게 1개에서 3개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매매 횟수를 5번을 한다. 그럼 요즘 같은 시장은 주도주가 더 없겠죠. 수급이 없으니까. 그럼 요즘 같은 시장은 1개라고 한다면, 근데 매매를 5번 한다. 그럼 뭐예요? 5번 중에 1개는 걸릴 수 있어요, 주도주가. 그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4회 매매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주도주일감 찍으면서 매매한 거예요. 그럼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도주에서 좀 벗어나면 리스크가 커져요, 점점점. 그러면 주도주가 1개 있으면은 매매를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많아도 3번 하는 게 좋은데 5번 하면은 실패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컨셉을 잡고 주도주 매매를 하겠다,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서 그걸 반복적으로 살았다 팔았다 하겠다, 그러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주도주는 1개밖에 없는데 이 종목 A, B, C, D, 이렇게 막 늘려나갔고 이 종목 저 종목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뭐에 빠진다? 손실에 빠지고 확률도 떨어지고 뇌동 매매가 되고 더 많은 매매 횟수가 늘어나서 수수료만 지급하고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 결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뇌동 매매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매매 횟수를 정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단타라고 해서 계속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고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과 같은 투매가 잘 나오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시장이 좋아요. 막 투매도 안 나오고 쭉쭉 다 올라가요. 그러면 주도주가 하루에 3개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사도 수익은 나겠죠.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맞춰준 거예요. 그럼 진짜 실력은 뭐냐? 그 시장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한계라는 전제 하에 매매 횟수를 3번 이하로 줄여서 굉장히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법을 대입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랑 동시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종목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도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뭐 주도주는 하루에 하나에서 3개 나오니까 매매 횟수 3번만 해라. 이거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금양 차트를 보고 있죠. 그러면 금양은 어떤 종목이냐면 상한가가 잘 나오고요. 거래대금도 지금 얼마씩 터지고 있습니까? 4,000원 막 이렇게 터지고 있죠. 당연히 엠보예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강세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 있습니까? 롱바디 양봉이 잘 박혀요. 양봉. 여기 꼬리 달았지만 롱바디 양봉이 잘 박혀요. 그리고 한번 치고 올릴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좋아요. 얘는 뭡니까? 주도주예요. 그럼 간단해. 이미 답이 나왔어요. 다음에 얘가 또 힘을 주고 상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매매하는 겁니다. A, B, C라는 종목이 나왔어요. 그 중에 금양이 있어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금양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FSN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이 튀어오르는데 이 주식은 주도주의 성격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한때는 좀 크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볼게요.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보면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바닥에 눌려 있다가 뭐가 또 달리고 있어요? 꼬리가 아까 금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리죠. 금양에 비해서. 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저항 많고 투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일봉만 봐도 지금 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면은 투매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2-3개가 있어요. 금양 하나 있고 금양 하나 잡아서 수익 냈어요. 근데 FSN과 같은 종목을 꼬리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면 어떻게 됐어요? 다 손실이에요, 이거. 운 좋으면 물론 튀어오르죠. 주식이라는 게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파동 맞으면 어떻게 돼요? 투매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분봉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꼬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투매 형태의 하락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관점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돌파 관점이나 다른 매매 관점으로 보면 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비중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에 쉽게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임 자체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주도주 매매를 잡고 매매를 하고 싶어요?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자, 모아 데이터도 좀 올랐네요. 이 종목을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요즘엔 다 아시더라고요. 이 종목을 보면 또 특징을 발견하는 거. 모아 데이터가 수급이 들어왔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 성격을 가질 만한 기회를 못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습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기습적으로. 다만 이 종목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꼬리를 잘 안 달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롱바디 양봉 많이 바뀌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최근의 움직임도 롱바디 양봉으로 꼬리가 잘 안 달려요. 그럼 이거에 또 분봉으로 보면 보여요. 자, 분봉으로 늘려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아까 전에 FSN 같은 경우 어땠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됐죠. 뾰족하게. 이것도 악마 그림인가 이거? 그런데 얘는 어떠냐면 올라갔다 파동 줬다 올라갔다 파동 줬다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올라갔다 파동 줬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파동 줬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장 후반에는 밀렸지만 근데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밀린 거죠. 예,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면 이제 똑같은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당일날 오늘 지금의 움직임만 보고 지금의 수급만 판단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짜면서 올라왔고 어떠한 확률로 움직임을 잘 주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양지사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도 꽤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억이 있어요. 이 10억을 지금 당장 베팅해야 돼요. 전부 다. 분할 매수도 아니야. 한 방에.
분할 매수 믿고 아니란 마음에 빠져서 그냥 물 타다가 날아가는 경우 많거든요. 분할 매수를 사기보다 한 시점에 정확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10억을 베팅한다라고 가정하면서 매매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록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밖에 안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10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중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막 사지 않아요. 아무데나 막 사면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마인드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양지사를 보는데 내가 10억을 베팅한다. 이딴 움직임에 내가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샀다 싶으면 폭락 나오고 다시 오르고 샀다 싶으면 폭락, 손절하고 급등하고 손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요. 양지사. 그럼 이 종목은 내가 신중하게 매수할 수 없겠죠. 오히려 웃긴 게 오히려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당일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괜히 불나방처럼 이상한 종목들만 오르는데 뛰어들었다가 작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손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기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양지사 같은 종목을 뭐 완전 매수할 수 없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 종목의 특성을 또 보면요.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또 어때요? 야, 양봉이 꼬리가 잘 안 달려요. 그쵸? 급등한 다음 날은 꼬리가 달리거든요. 급등한 다음 날. 근데 급등을 할 땐 또 확실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일날 힘을 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이 흔든다. 그러면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매수하는 게 맞아요? 돌파 매수가 맞아요? 눌림 매수가 맞아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눌림 매수죠.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종목에 돌파 매수하잖아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4%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필시 눌림목 매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눌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목은 투매가 잘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은 투매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투매가 덜 나온다는 거죠.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어떤 전략을 바꾸는 건데 이러한 경험들이 좀 쌓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큰 틀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주도주 성격은 어떻다. 사실 양지사는 주도주까지 성격을 가진 못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뭐 멘탈이 막 강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흔들어서 이게 손절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자칫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록 매매 맞춤 전략은 있지만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단타라고 해서 불나방처럼 보이는 거 다 매수하고 달려들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발 한 발은 신중하게 매수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매매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통계내셔야 되냐면 내 매매 기법에 맞춰진 주식이 하루에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몇 개가 나오냐? 두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매뉴얼이 이미 있어요. 제가 A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돌파 매매를 쓴다. 쌍고 돌파 매매. 그럼 쌍고 돌파 매매는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계속 이 쌍고 돌파 매매를 노리면서 매수를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는 걸로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쌍고 돌파 매매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딱 2번만 매수해야 돼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B라는 매매가 있어요. 저에게도 오전장에만 하는 특수한 매매 기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한 개만 나와요. 그러면 그건 딱 하나만 해야 돼요. 왜? 이건 진짜 강세 주도주 매매이기 때문에 강세 주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딱 한 번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급 돌파 매매가 또 있죠. 그건 많죠. 수급 주는 종목은 많으니까요. 이건 몇 개씩 나와요? 이거는 한 3-4개, 3개에서 5개씩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건 몇 번 매매를 해야 됩니까? 5번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면 손실도 커질 수도 있고 뭐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많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이게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와 데이터가 좀 디테일하게 되면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 뭡니까? 뇌동매매를 절제하면서 동시에 주도주 성격을 파악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주도주를 보는 방법. 그러니까 주도주가 장이 짠 하고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엔 여러 돈들이 섞여서 세력들이 속임수를 많이 줘요. 갭 띄운 종목도 있고 반짝 수급 쏘는 종목도 있어요. 그때를 피해서 가요. 개미들이 많이 올라탈까 봐. 그때 피해서. 그래서 9시 30분 이후로 10시 이런 타이밍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때 캐치를 또 해야겠죠. 그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도주가 나왔으면 당일날 1시 안에는 수급이 많이 나와요. 1시 안에는 상승이 이미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주 매매를 초반에 잡고 싶다. 그럼 1시 안에 매매를 맞춰야 되는
원칙과 법칙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경험이고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한 부분이겠죠. 이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다 갖다 붙여 놓으려고 하면 감정만 이입되고 내동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전에 시간대를 정해서 뭐 이게 이때는 얼마큼 나온다. 그리고 하루에 매매 횟수는 이만큼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 시장을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준조차 없잖아요. 무조건 필시 내동매매로 빠져서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가 하루 만에 손실이 뭐 계좌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손이 무서워. 내 손이. 내 마음이 무서워요. 내 심장이. 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시장을 보면서 이게 괜히 나온 노하우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뭐 그냥 툭툭 던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까 내가 그리고 이게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할까 하다 보니까 그럼 이 틀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제가 틀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